과정이 있었죠. 이 전향적 협의를 인정을 하느냐, 대학의 공식 입장으로 정하느냐. 대의원에 대해서 추인 안건이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도 대학 집행부가 만행을 저질렀죠. 대한약사회가 전향적 협의한 건에 대해서 추인을 해준다. 다시 말해 사후인이 인가를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약사님들 대의원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당시에 141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반대가. 어쨌든 이 찬성표가 100표 좀 넘었던 걸로 기억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의장이 마지막에 한 게 일단 반대도 과반을 못 넘겼으니까 이 건은 불결될 거다. 그러면서 그냥 얼렁뚱땅 추진한 걸로 넘어가 버렸죠. 그냥 대의원회의까지 그래버리면 약사의 입장에서 민주주의 아무 할 말이 없죠. 네, 완전히 민의를 왜곡을 한 거죠. 그리고 회의 결과도 왜곡을 한 거고요. 당시 그거를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적절한 약사님들을 상대로 했던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단 한마디의 사과와 그런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전혀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비유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듯이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청산이 안 되면 앞으로 약사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하나로 이렇게 뭉치거나 통합이 되거나. 편의점에서 약 안 사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때 한 2명, 3명 들어요. 약대생도 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약을 사 먹는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편의점에 약이 있으니까 있는데 안 사 먹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 넘겨주고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그때 10살, 13살 학생이었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약대 와서 아무런 그런 거에 대한 교육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약학교육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사 먹는 거지. 이게 싫은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 시골 슈퍼 이런 데서 약을 주지만 떳떳하게 아니라 몰래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불법이구나를 인증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어떤 사정이 있든지 이제 갖다 놓고 파는 거죠. 근데 슈퍼 파밍은 뭐야? 합법화해버린 거 그냥 드러내놓고 너무 당연하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한약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한약사들이 약을 팔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도가 지나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불법인 줄 알고 몰래 하고 걸리면 이랬는데 지금은 걸렸더니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소위 말하는 그 단어 전향적 협의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년 후에 지금 이제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면 별거 아니겠지만 그렇죠. 약사의 이상을 깎아먹거나 약국의 어떤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전문성을 훼손하는 그런 데는 지대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냐 물어본다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솔직히 지금 실천약이나 약주무가 최근에 장성석 회장님 이제 취임하시면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전에 잠깐 침체기였지만 그런 모습들, 실천약에서 활동하는 모습들 보고는 희망을 보죠. 대한약사에만 봤을 때는 희망이 없지. 근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다른 분이 말하는 들으셨다는 거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왜 경질을 되잖아요. 이제 어떤 책임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부하 직원이 뭐가 됐을 때 장관이 경질이 된다거나 큰 사건이 있을 때 아니 투쟁위원회가 있을 때 투쟁위원회 목표는 이걸 막는 거야. 만약에 이걸 막는데 못 막았어. 앞으로 약사회에서 떠나겠습니다. 이런 원형으로 아니면 자중을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나와서 그 과거에 대해서 자기가 사과하지 않고 잘했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했으면은 그래도 약사님들 마음이 약하니까 받아줬을 거야. 만약에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어. 나도 약사님들과 같은 마음이지만은 그래서 근데 자기는 잘했다 이거지. 전향적 협의가 되고 축하로 약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 자기 그때도 똑같이 생각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결국 각자 도생인 거죠.
위에서 리더격의 뭔가를 못하니까 남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결국 이 바깥에서 볼 때 약사를 대표하는 건 대한약사회고 대한약사회 회장의 발언이 제일 중요해요. 암만 주위에서 다른 얘기를 해봐야 당연히 지방방송인 거고 인정을 못 받죠. 그냥 그 당시에 아무리 이 약춘모가 성령투쟁하면서 큰 이 일들을 했지만 결국 해결 못한 게 대학들을 견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굳건한 권한을 갖고 휘두르고 있으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전쟁적 협의까지 해버리고 투쟁 권한을 줬더니 합의를 하고 당시나 지금이나 대학에 대한 소통 창구가 이 분해 거치고 지구 거치고 하는 거치고 거친 단계밖에 없어요. 직접 창구가 없죠. 당시에도 이 대한약사회 게시판이 있었고 지금도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있지만 아무도 댓글을 안 하죠. 결국 댓글을 안 하는 데서는 약사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결국 점점 더 얘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실제로 지금 보면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대학 그 게시판에 글 쓰는 약사님들 정해져 있고요. 점점 더 조회수는 줄어가고요. 결국 관심이 떨어진 거죠. 결국 정치에 관심이 떨어지면은 결국 이 권력자들이 더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약사회가 딱 그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빨리 고쳐야죠.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도 절대 거기에 합의해 주시면 안 된다. 합의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인천 회원들 의견이 가서 고소해 달라 했는데 그 당시 지금 갔다 오시더니 이미 대세가 결정된 거기 때문에 내가 반대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대세가 결정되는 말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을 해야지 뭐 대세가 뭐 결정이 됐는데 그 대세가 결정됐다고 회원들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오면 되겠냐고 했던 기억이 나죠. 이게 상당히 안일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제 뭐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이 겹치면서 이제 원격 진료가 겹쳐가지고 이런 배달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뭐 특수한 상황이라고 치더라도 실제로 문제가 뭐였냐면은 꼭 이제 이러한 이제 약 배달뿐만 아니라 의약품 직구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영양제나 이런 거를 영양제나 일반 의약품을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기가 택배로 받는 경험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시작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번 집행부가 초반에 이제부터 유의를 가지고 대응을 해왔었던 거였다면은 지금 이제 배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억울하다는 측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상당히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배달을 실제로 뭐 아마존이라든지 다른 미국이나 해외에서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안일하게 돼 있었던 것도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막상 정부가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번 시작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인식이 되면은 다시 되돌리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고 물론 그 부분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이제 조금 유리한 기회가 생겼던 거는 다른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패단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기업을 통한 이제 플랫폼적인 시스템이 일반적인 상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의료 부분에서 침투를 하게 된다면은 당신네들이 걱정하는 항상 그러니까 야당 시절부터 반대해온 의료 민영화에 대한 거랑 모순되지 않는 관점으로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인사들 그러니까 여당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홍보도 안 하고 있고 여론도 안 만들고 있고 그냥 이제 우리는 뭐 고발을 했니 뭐 아니면 뭐 조금 뭐 대책을 세우고 있니 이런 말로만 행동을 하지 실질적인 행동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보이지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라는 그 대원칙이 일단 무너졌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이 판매될 수 있다라는 것이 낯선 일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 됐고요. 당연한 일. 그 당연한 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약사들이 해야 되는 직능의 어떤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약을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점점 인식되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요.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 20대였던 사람은 30대, 30대였던 사람은 40대가 됐고 그런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에 대한약사회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대한약사회가 주도가 돼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회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럼 회원분들은 정말 열심히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대한약사회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끌어주면 옳은 방향이라면 회원들이 대한약사회를 안 믿고 안 갈 리가 없죠. 근데 일단은 대한약사회는 분명히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그 대한약사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일반 회원들이, 뜻있는 회원들이 뭔가 열심히 민원을 넣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어떤 방향성을 만들고 논리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서 대학에 제공을 해주면 대학이 또 그걸 열심히 활용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잘 안 읽어보는 것 같아요. 특히 근데 우리는 A라고 말했는데 최종적으로 대한약사회가 어라고 말해버리게 되면 저희가 했던 노력들은 다 수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을 지난 정말 10여 년 넘게 약사님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셨던 약사님들도 좌절하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고 못하겠다 해버리는 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약사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회원들과의 소통을 안 한다라면 뭐 정말 앞으로 미래는 없다고 봐야죠. 근데 예. 이제 그 일단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근데 네. 그거를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받았어야 돼. 그때 받아가지고 비대위를 끌고 가서 어쨌든 다수 의견들이 투쟁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끌고 갔을 때 결국은 이제 내부적인 생각이 그런 거죠. 근데 못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제 유보는 됐지만 내가 맡아서 비대위를 끌고 가서 이거를 계속 이제 폐기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내가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안고서라도 맡았다. 그런 책임적인 어떤 자세를 많이 보였다 그러면 대한약사회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선거에서.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투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이게 진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평가는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피한다. 이 부분은 더 비겁한 거예요. 그 당시 그거를 그렇게 주장을 했고 많은 서울, 경기, 전남, 광주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어떤 그 반대 의견들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안고 만약에 이제 거기에 대한 진짜 진정성이 있는 반대라고 그러면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러면 이거를 맡아서 갔으면 하여튼 그런 뭐 아쉬움이 뭐 많기는 해요. 그 시점에서. 그래서 되게 이제 비대위원장을 맞니 안 맞니 가지고 되게 소모적인 싸움을 했던 과정들도 나는 옆에서 많이 지켜봤고 서로들 그냥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예요. 집행부는 그런 의도로 하실 수는 있겠죠. 당신이 맡아서 당신이 독박사라 라는 내심의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쪽에서는 비난은 하지만 그런 독박을 쓰기는 싫다 라는 식으로 뭐 회피했던 그런 성향들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약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좀 나서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약사회가 발전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회장에서 이선으로 물러나고 관여하지 마라. 김구는 관여하지 마라. 그 다음에 비대위는 우리가 다시 꾸리겠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비대위원들이 보면 다 찬성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약국의 판매 찬성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대위원회를 우리가 다시 꾸리겠다는 거야. 저는 그랬어요. 저는
김현태한테 우리 들어갑시다. 우리 그 회원 약사들 믿고 갑시다. 회원 약사들이 우리를 지원해 줄 겁니다. 회원 약사들 믿고 우리 들어갑시다. 저는 그렇게 요구했어요. 근데 결국은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책임해서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상당하게 큰 용기가 필요했던 거고 가서 또 실패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제 생각은 설사 들어가서 실패를 하더라도 회원들은 그 진정성을 알아줄 거다. 실패하더라도 괜찮다. 우리가 들어가자. 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못하겠냐. 지금 다 망쳐놨는데 우리가 가서 더 이상 뭘 더 망칠 게 뭐 있다고. 우리가 가서 이걸 막읍시다. 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약국에 판매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니들 대안은 뭐냐? 네. 당연히 물어보죠. 그거는 예, 예. 무조건 막아주세요. 네. 그럼 정치인들이 그걸 들어주나요? 네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침해약국 대안 제시했었고, 네. 네? 공공침해약국 그때 우리가 제안한 거예요. 예, 지금은 뭐 제도화돼가지고 뭐 하고 있지만 그때 제안했었고, 그때 그거 말고도 또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전향적 합의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0주년인데 저는 이제 그 10년이 이제 약사의 존재 가치를 갖다가 엉망으로 만드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그 협의를 주도했던 분들은 더 악화될 거를 이제 잘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 실제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이게 약이란 게 어쨌든 간에 약국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약은 이제 꼭 약국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고방식이 10년간 이제 누적이 된 게 큽니다. 실제로 뭐 단적인 예로 이번에 최근에 타이레놀 이슈만 보더라도 편의점에서는 구할 수 있는데 약국에서는 왜 못 구하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사람들의 이제 고정관념과 인식들을 바꿔가는 데 있어서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이제 습관화가 더 익숙하거나 습관화가 더 누적될 경우에는 앞으로 더 이제 많은 품목들이라든지 더 많은 이제 약들을 슈퍼에서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달을 통해서 구한다든지 더 편한 방식으로 구하는 거에 대한 요구가 몰려오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막을 명분이 없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한 번 하기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는 쉽지만은 어렵지만은 그걸 갖다가 처음 하는 거는 어렵지만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더 이제 반복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이 제 생각에는 약사의 직능을 이제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사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좀 추락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의약품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약국에서만 볼 수 있었고 약국에서만 팔았는데 지금은 뭐 편의점에서도 약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약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정보도 많이 넘쳐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약의 어떤 관리나 그다음에 약에 대한 사용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옛날에는 이제 약사의 어떤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다가 그것이 이제 약국을 벗어나면서 일반인의 손에 넘어간 거란 말이죠. 비록 그것이 품목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의약품이라는 것이 약국 밖에서도 팔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되다 보니까 약에 대한 어떤 경외심 같은 건 없어요. 지금 별로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약사라든지 약국에 대한 어떤 존경심, 사회적 이상 그런 것도 많이 떨어졌죠. 안녕하세요. 바깥에 하고요. 한골 아까 몰랐어요. 올라시요? 네. 왜? 저기서 5,500원인데 저는 근데 여기서 안 사요. 어쩔 수 없지 뭐. 오늘은 사고 이거 하나만 줘. 남문에서는 4,300, 700원입니다.
약사회는 좀 보폭을 넓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지부하고 물론 협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지부를 위해서 약사회가 존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회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런 그 회무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당할 거예요. 너무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뭐 품목당 얼마를 올렸니 뭐 이런 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에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없어질 직업 중에 뭐 상위권으로 이제 약사라는 직업이 나올 정도로 뭐 상대적으로 약사보다 훨씬 한국보다 약사의 권한과 힘이 더 센 미국조차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약사라는 직능이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대에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이제 5년, 10년을 놓고 미리 이제 약사의 그런 생존에 대해서 지금 준비 스텝, 그러니까 단계별로 스텝을 쌓아도 모자랄 판국에 항상 이제 한 발 늦은 대응,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소소한 이제 치력들 가지고 자랑만 하는 이런 상황들은 제 생각에는 반복될 경우에는 약사란 직업의 미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애초에 배달이라는 경험 자체를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진짜 가질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리 규제를 갖다가 이미 그게 이제 자본의 논리가 포함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그러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규제 정책을 만들어 놨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일단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보다 잘 막아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 일반적으로 내가 경험을 해봤고 이렇게 하니까 편하고 좋던데 왜 이걸 우리가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는 약사들이 너희가 밖으로 싸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작됐을 경우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론 선전 부분에 대해서도 주구장창 이제 약사들 대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시지 말고 어느 분이 회장이 되시든지 간에 일반 국민들한테 약사라는 직업이 이제 어떻게 인식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이제 전문성을 잡아낼 수 있는지 그런 홍보 작업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멀리도 필요 없이 의사나 뭐 한의사들이랑 비교해봐도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특히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하나 가지고 10년 넘게 이제 직업에 본인들의 직능적 전문성을 갖다가 팔아먹었고, 뭐 실제로 뭐 이번에 토론회 한 번 하는데 200만원 드셨다고 하는데 200만원이면은 일반 팟캐스트나 유튜브 한 달 광고비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제 그렇게 본인들이 그 토론회를 그렇게 한 번도 개최하는데 돈을 쓰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면은 그 돈을 일반 팟캐스트나 이런데 약사의 직능에 대해서 홍보하는 데 쓰는 게 나았을까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명백한 답은 보인다고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뭐 꼭 이번 집행부를 타개설하는 게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약사 해무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이제 자리를 갖다가 보존하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하거나 그런 데 돈을 쓸 상황에 조금 더 이제 그 회비 한 달에 거의 뭐 개국하신 분들은 100만원 가까이 내는 그 약사 회비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잘 쓸 수 있는지를 갖다가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매우